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FOMC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파월의 연설 이후 강하게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오늘 어제 오른 것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파월의 연설 이후 대부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나니 역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영국은행과 스위스은행 등이 뒤따라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걱정은 이미 1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경고한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지난달보다는 3천 건 줄긴 했지만 시장에 기대었던 21만 7천 건보다는 2천 건 많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강력하면 연준은 안심하고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본 걱정 패턴이 반복된 거고요. 동시에 강력한 노동시장은 강력한 임금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기업이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고 따라서 임금 지출이 증가합니다. 기업들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직원들은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인상해주면 비용이 증가하니 다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앞에서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수요 인플레이션, 공급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단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중 임금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으로 골물대로 골마 수술 없인 제거할 수 없는 종기처럼 가장 지독한 인플레이션이고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준도 세 가지 인플레이션 중 가장 강하게 우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이죠. 어제 파월도 당분간 고용시장이 강력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고요. 현재 실업률은 3.6% 정도로 완전 고용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적으로도 최고로 낮은 수치입니다. 연준은 2024년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업률이 조금 높아져 4.1% 정도가 되겠지만 보통 4% 전후면 완전 고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시장은 견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튼튼하니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임금 인플레이션은 당장은 사람들이 돈벌이가 좋아 소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터지기 직전에 고름처럼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용 능력 한계 봉착, 임금 지출 한계 봉착에 몰린 기업들이 해고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의 수입이 줄고 기업의 수입이 줄면 다시 해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로 언제든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처럼 임금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은 폭발 직전의 폭탄처럼 대단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또 급락한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한 냉철한 움직임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발작에 가까운 감정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설명드리듯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신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울증 환자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조증이 도졌다가 오늘은 우울증이 도진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싫어진 겁니다. 너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무려 4%가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3% 전후, 아마존도 4% 가까이 내렸고요. 테슬라는 8%가 넘게 내려서 유독 강력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유독 더 강하게 하락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원래 애플보다 가격 민감도가 2배 정도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주식 분할 이슈로 인해 최근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주가가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인데 그 부분이 감안돼서 상대적으로 오늘 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약세였습니다.
어제 23,000달러 부근까지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2만 달러대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얼마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더리움발 유동성 대란이 아직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3에로 캐피털 등 대형 기관들이 청산을 피하기 위해 담보물을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3에로 캐피털이 결국 담보 가치를 유지하지 못해 대출기관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청산을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고래들이 청산을 당하게 되면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강제로 매각되고 이게 트리거가 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은 청산이 이루어지는 죽음의 나선이 펼쳐집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당분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부근에서 레버리지의 한계 설정을 한 기관이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만 달러가 깨지면 더 많은 청산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걸 노린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2만 달러를 깨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부분은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는데 뭐 원데이 투데이 있었던 일도 아니죠.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분석하는 건 사실 정답도 없고 대부분 끼워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가들이 시장을 예측하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뭐 보시다시피 시장은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을 걱정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낭비할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자산이 이 약세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자산으로 남아있을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쏟으며 어떻게 현금 채굴해서 이 약세장에 조금이라도 더 큰 할인가에 더 자산을 많이 사모을까를 고민하는 편이 훨씬 더 건설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